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계속 세일을 해줘요. 사람들이 사서 수익이 남을 때까지 법원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안에서 모든 물건을 보고 시세보다 차이 나는 거를 무조건 들어가야지. 트리플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곳이나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투자 못해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500만 원 정도로 10년 안에 아주 현실적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실전에서 부동산 경매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부동산 경매를 강의나 교육 멘토링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 대장TV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 이제 이런 책을 냈어요. 흑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여기 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브 카피가 있는데 500만 원 종잣돈으로 10년 안에 10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오늘 그 방법들을 제가 낱낱이 캐물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이제 보면 본인 소개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더 이상 극한 상황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바닥 생활을 경험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극한 상황이었을까요?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사업도 한 10년 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CEO분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극한의 상황에서 항상 살아왔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를 이길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은 없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거의 지하에서 단칸방에서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책에서도 많이 쓰긴 했지만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항상 겨울 때는 무조건 동파예요. 무조건 동파여서 항상 찬물로 씻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방이 이제 지하를 파서 만든 집이다 보니까 끈끈이를 갖다 놓으면 지가 하루에 한두 마리씩도 잡혀요. 그래요? 강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나요. 딱 보면 강아지가 걸어가다 날 보고 있어. 동네 강아지. 그러니까 지층이니까 강아지가 걸어가는데 창문이 날 보이니까 그 정도로 좀 열악하게 살고, 저는 이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본이라는 게 자체가 많으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뭐 생각하는 드림카를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본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악하게 독하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소득 외에도 다른 수입의 출처를 파이프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을까를 나날이 고민했던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보면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그 시련, 그때 그 어려움들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난했잖아요. 지독하게 가난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길을 터준 것은 바로 경매였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같은 이 경매가 이 부를 쌓는데 도움을 줬고, 이 경매로 종잣돈을 만들어 자산을 키워나갔고, 이제 회사도 이제 창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돈 버는 방법을 좀 물어볼게요. 대표님 이제 경매로 이렇게 탈출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매는 잘 모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일단 모든 게 다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경매 장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계속 세일을 해줘요. 세일. 그러니까 안 사면은 유찰이라는 걸 시키는데, 계속 안 사면은 사람들이 사서 수익이 남을 때까지 법원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사라는 가격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동산이 나오면 현재 이 부동산이 얼마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비슷한 스펙에 있는 부동산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그런 부동산을 현재 부동산을 가져와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서 시중에다가 호평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 떨어진 가격보다 더 위로 팔 건지를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소액으로도 충분하게 매력을 볼 수 있는 투자 툴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유찰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또 부가가치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인지 좀 리얼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매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한 명의 채무자가 여러 빚을 계속 지다가 결국에는 해당 부동산이
법원으로 매각해서 네. 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환가시켜주는 행위가 부동산 경매인데 그러려면 이 부동산이 딱 나왔을 때 무수한 채권들이 잡혀 있어요. 네. 이거를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만 나에게 와야 되는데 네. 이 채무자의 빚도 같이 넘어와. 빚도 같이 넘어오기 그래요.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위험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전진하면 그냥 뭐 경매가 돈 된다니까 막 아무거나 입찰 받고 낙찰 받으면 큰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법 위에서 잠들고만 있지 않는다면 네. 이 법을 활용할 줄만 안다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되죠. 왜? 부동산 경매는 합법적으로 국가가 보증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다 보호를 받으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죠. 어떻게 보면. 모르면 위험하지만 알면 가장 안전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을 이 경매에 방금 말씀 그 위험을 벗어나는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이 권리 분석. 네. 법원은 이제 낙찰자가 가져가면서 채무자가 설정한 이 모든 채권들을 없어주기라는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네. 네. 요 권리만 설정되면 네. 누가 낙찰받던지 기존의 빚은 다 없애줄게. 그 권리를 7가지로 정해줄게. 네. 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근저당, 근저당. 네. 저당, 압류, 네. 가압류, 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네. 선순위 전세권 담보가 등기. 네. 여기까지가 7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용어가 무지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요 7가지만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 너는 그냥 부동산만 가져가. 단 만약에 이거 말고 네. 그 위에 뭐 가처분이 설정됐거나 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말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요런 게 설정되어 있으면 네가 다 가져가 이것도 같이. 요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가이드 개념만 알면 부동산만 가져오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권리 분석.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지금 이제 들으면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하고 맞아요. 생소하고 어려운데 어렵죠. 들으시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처음엔 다 어렵죠. 맞습니다. 근데 이 용어에 대한 이제 이해 또 공부를 하면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한 1년 정도 빡세게 하면 이 경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빚이 보이나요? 돈 벌 수 있는? 아닙니다. 한 달만 하면 돼요. 한 달요? 네, 한 달만 하면 그래요? 됩니다. 네. 이거 방금 제가 말한 7가지 있잖아요. 얘네만 차고 그냥 경매 물건을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 네. 이 권리 분석은 아닙니다. 어차피 7가지만 설정되면 끝이니까. 마지막에 뭐 쓰냐면 이게 현재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해당 동이 로얄동인지, 해당 층이 로얄층인지, 주변의 공급량은 좀 어떻게 나오는지, 향후 2년, 3년 정도의 미래 가치는 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가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권리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한 달 정도만 공부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 가치 분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이제 경험도 하고 그쪽 분야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죠. 또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발품 팔아서 맞습니다. 현장 강압도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간에 한 달 정도면 이 경매 위험에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직장인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집 사기를 아예 포기한 직장인들이 점점 이제 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직장 다니시면서 네네. 이렇게 투잡으로 경매를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내신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몇 개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멘티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수강 제자 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70%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그래요? 서브잡으로 하세요. 재테크를 서브잡으로 하시는데 일찍 좀 1시간 정도 출근하기 전에 일찍 좀 일어나서 네. 따뜻한 차 한 잔 먹고 내 종잣돈 안에서 당장 운영이 가능한 경매 물건을 뭐 나왔나 매일매일 쏟아지니까 그거 서치해놓고 네. 이건 종잣돈으로 내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니까 오피스텔이나 이거 주택 이런 거 매입이 가능하겠다. 요런 걸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고 출근할 때는 각종 정부에서 나오는 규제나 부동산 뉴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네. 점심시간 때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조사 네. 전화해서 중개사분들에게 얼마예요? 여기 요즘에 얼마나 거래되나요? 이런 것들 알아보기 시작하고 퇴근하고 나서 부동산 임장 가서 부동산 한번 보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눌러서 임차인을 만나거나 뭐 이러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저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컨디션만 외관상으로 보고 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입찰할 때는 뭐 월차나 연차
혹은 뭐 대리 입찰 지인분들을 통해 계속 입찰하면서 투자하는 경영을 많이 진행하죠. 네.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서브잡이 본잡보다 매출액이 더 높아요. 그럴 때가 오겠네요. 임대료도 막 2, 300씩 나오고 야. 매년 막 억 단위로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니까 네. 그럴 때 되면 자연스럽게 서브잡이 메인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둔 분도 많이 계시겠어요, 주변에? 그러면서 투자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직원 한두 명 해서 아침에 물건 온 거 보고 임장 다 이렇게 배분하시고 입찰 들어가고 또 책 출판이나 뭐 강의까지도 연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이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회사 50명 직원이 있는데 네. 우리 50명 직원은 네. 연차나 월차 때 무조건 법원 가서 입찰해요. 아, 그래요? 본인들 거 자그만 토지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 매력 있는 걸 느껴서 오히려 우리 회사들도 다 하죠, 직원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좀 가끔 봬요. 다는 아니지만 경매 컨설팅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를 이제 잘못 이렇게 선정해서 왠지 모르지만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가 많잖아요. 잘하시는 데도 있지만 좀 조금 이상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어쩔 수는 없어요. 만약에 경매가 돈 된다고 해서 네. 나는 시간 없고 하니까 그냥 한 개만 좀 낙찰하는데 도와주세요. 물건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네.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로 문제는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법원에 가면은 이제 바지 컨설팅 업체들이 종종 오세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알아. 왜냐면 법원에 가면 매일 보니까. 네. 보면 어떤 경우냐면 총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요거 꼭 주의하셔야 네. 되는데 바지 입찰이라고 합니다. 바지 입찰. 네. 컨설팅을 의뢰를 해요.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 부동산은 향후 미래 가치가 있고 잠정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네. 1억짜리 부동산이라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입찰가를 씁시다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9천만 원에 낙찰이 되고 네. 2등, 3등이 뭐 6천, 7천만 원에 적으면 네. 이 컨설팅 의뢰자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왜? 그렇죠. 7,100만 원만 써도 내가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네. 왜 9천까지 쓰겠냐. 이렇게 의뢰가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직원을 대동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8,900에 입찰을 쓰게 해요. 그렇게 해요? 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컨설팅 의뢰자는 9천에 썼잖아요. 그죠? 그럼 딱 말씀하시기가 안 조용히 앉아서 받냐고. 이렇게 이게 입찰가의 이 신의 입찰을 받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말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이게 상의 바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의 바지라고 하는데 상의 바지도 있어요. 그 뭐죠? 상의 바지는 이게 여러 번 하면 또 걸리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 의뢰자를 9천을 쓰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직원을 1억을 쓰게 해요. 그러면 직원이 낙찰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개찰하면서 집행관이 이렇게 보는데 네. 입찰 보증금에 돈을 안 넣었어. 아. 그러면 폐찰이 되면 1등이 이제 무효돼요. 폐찰될 걸 염두하고 그냥 그렇죠. 그럼 당연히 2등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네. 그러면 또 이제 좋아하고. 의뢰하신 분들이 이거는 신에 계시라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그 당사자는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간발의 차이로 그렇죠. 내가 또 1등이 되고 또 1등이 폐찰이 돼서 내가 또 이게 웬 맞아요, 떡이냐 맞아요. 갖고 맞아요. 당시에는 이게 웬 떡이냐 할 텐데 그게 다 작전이었죠. 작전이었죠. 야, 무섭네요. 동일 바지도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9천을 쓰면 직원도 9천을 쓰게 해요. 네. 그럼 1등이 2명이죠. 네. 그럼 집행관이 2명을 다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9천보다 이상 쓰라고 해요. 직원은 9천만 씁니다. 네. 그리고 이 컨설팅 의뢰자는 미리 나가기 전에 어떡하냐고 얼마 쓰냐고 한 50만 원만 더 쓰라고. 그래서 50만 원 써서 간발의 차이로 또 낙찰을 받게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근데 이거를 안다고 해도 그렇게 작전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직원이 들어왔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다른 사람을 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얼마고 이게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네. 이 부동산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한테 전적으로 100% 의존하니까 이 입찰가만 생각하지 그렇군요. 예의 가치를 보지 않는다는 가치를 거예요. 보지 못하고. 네.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주는 곳이 아니라 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본인이 그러네요. 직접. 중요한 거네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피해야 될 게? 보통 요 이제 바지 입찰들이 제일 많이 중요하고 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성공 스토리 위주로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 스토리네. 그냥 나는 왕년에 작년에
이러면서 계속 성공 스토리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만약에 진짜 진성 성공 스토리면 상관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만 보고 투자를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100% 의존밖에 안 되고 나 혼자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컸던 무엇을 시작했는지를 봐야죠. 이것 때문에 그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배웠을 거고 그로 인해 이렇게 잠정적으로 올라간 건데 이것만 보고 뭐 유치권 있는 거, 지상권 있는 거, 선순위 임차인 있는 거, 리스크 있는 투자만 계속 지향하다 보면 한 번에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네요. 맞죠. 그런 분들이 저를 이제 찾아와서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결국은 궁금한 건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좋은 물건을 찾느냐. 저도 이제 조그맣게 시행을 하는데 저도 좋은 시행 부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그렇게 많은 상품도 지역도 금액도 그렇게 많은 그런 물건들 중에 어떻게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좀 질문이 포괄적인가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질문 주신 것도 하나가 또 그런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강남에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경매로. 근데 이게 감정가 1억이에요. 근데 시세 조사해 보니까 얘는 1억이야. 근데 인천에 시세가 1억인데 1에 유찰되면 30%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7천만 원의 최저가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요 1억인데 시세가 1억인데 7천 원 떨어진 이 오피스텔 인천 거. 강남에 그냥 시세대로 나온 1억짜리 오피스텔. 어떤 거를 입찰해야 되고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일단 떨어진 유찰된 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떨어진 거 유찰된 통상은 강남 거 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안에서 모든 물건을 보고 시세보다 차이 나는 거를 무조건 들어가야지 뭐 트리플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곳이나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멘티분들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단기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현 가치로 올려놓고 살을 붙여서 더욱더 큰 물건들을 계속 들어가야 궁극적으로는 뭐 토지에 5년간 같이 살 수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매물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매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일단 싸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또 이따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싸게 사서 어떻게 이게 부가가치를 만들 것인가.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래야 맞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그럼 이제 좋은 매물은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층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경매 시장에서 피해야 될 매물 또 조심해야 될 매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매물들 중에서들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 물건들이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만약에 집이 1억인데 전세금이 9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1,000만 원 갖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부동산 경매로 이렇게 전세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은 유찰이라는 게 많이 세일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해당 지역에 저평가돼서 떨어져서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부동산인데 이게 많이 세일됐다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 감정가가 시세로 착각하세요. 이제 이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6개월 전 혹은 1년 전에 매겨놓은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현 시세인 줄 알고 그냥 이게 2, 3회에 세일됐으면 야 1억인데 6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 지역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급량이 증가됐거나 혹은 신축이 많이 생겨나서 구축으로 전락했다면 하한가를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게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그렇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시세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꼭 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시세인 줄 알고 그냥 싸면 그냥 사버리는 경우가 그렇군요. 생깁니다. 그러면 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냥 이게 싸다고 덥석덥석 사버리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돈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방어하는 방법, 그렇죠. 또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